네, 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정영. 자, 일단 현재 여러분들이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잘 가고 있어요. 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남겨놓고 있는데 8월 달도 거의 다 가고 있죠. 저가 매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구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정우주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아주 좋은 이야기 해드렸죠. 장이 좋을 수 있다. 기회가 왔다. 결국 일주일 정도 약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인 만큼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금 지수 좀 저점 가능성 좀 설명드리고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관련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MC넥스 전일 설명드린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중요한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린애님 시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8월 달도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한 주뿐이 남지 않는데 또 8월 달 지나고 나면 또 추석이 돌아오죠. 추석 전후로 종합주가지수가 쌍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현재 우상향 가추세 쌍바닥을 이미 형성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일단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 가추세라고 그래요. 진정한 저점은 아니고요. 현재 그렇지만 박자도 잘 맞고 삼박자도 잘 맞고 있죠. 자, 삼박자 선행성 지표라고 하는 경우는 일봉, 거래량, 투자심리 요 세 가지가 선행성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매수 시점을 잡을 적에 반드시 단기 지표를 활용해라.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턴할 적에 그렇죠.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본다. 고래방이 오히려 잡혔다라고 하면 반등이 아닌 상승세로 봐라. 그래서 고래기법 조건에 맞춰서 비중을 맞춰 나가는 전략인데 현재 이번 주죠. 자, 이번 주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아직 주봉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낙폭 과대에 따른 이번 주 반등.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 또 목요일이죠. 매주 목요일은 고래기법에서 변곡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현재 우하향으로 꺾인 상태에서 현재 과연 다음 달부터 갈 것이냐. 그렇지만 일단은 두고 봅시다. 갈지 안 갈지를 몰라도 일봉 상태 못 가는 못 가는 대로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코스닥을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현재 잘 가고 있네요. 일단 현재 거래도항도 좋고 3박자, 7박자 잘 맞는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아직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이 변곡점이라 하더라도 일단 추가 상승세에 무게중심을 두고요. 일단 거래량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강남 교수님. 네. 종합주가지수는 뭐 당분간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5위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쌍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위선 붕괴 안 됐어요. 상승 계속 이어가시면 되고 붕괴되면 그때 쌍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그건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좀 반락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봉 차트에서 보조지표가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태, 특히 하방 경직의 아랫골의 긴 형태 이후 5주선 회복과 함께 이제 주봉 차트가 5주선까지 회복한 만큼 조정보다는 좀 상승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서 매수 관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4개월 동안 이미 내려온 상태예요. 그리고 총 1년 정도의 약 하락이 나온 상태. 뭐 여기서는 뭐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형태로 보시면서 투자 개념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쌍바닥이나 진바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일단 일시적 반등의 형태라는 점을 일단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부터 일단은 지수가 좀 이제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21선 돌파가 좀 이뤄졌는데요. 바로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랫꼬리 소양선 또 종가로 강세일봉이 나왔죠.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21선 돌파와 함께 2019년도 8월 초반쯤에 대음선이 나왔던 그 고점을 돌파가 이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이제 5주선 회복세가 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점진적인 상승 기대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상승의 원인
전반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감이 이제 완화되면서 일단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추가 부양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또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을 상쇄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코스닥 업종 위주로 좀 더 강한 모습이 형성되고 있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200원대 이하로 장중에 급락세가 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투심이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바이오 업종이 오늘 낙폭과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업종인 만큼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죠.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은 아닌 만큼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양호하고 성장 기대감이 있는 바닥 탈출 시도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잘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업종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 장세 당분간 이어나가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일단은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부터 좀 공격적인 매매 전략이 조정받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애님. 네. 자, 이 고래 기법이라고 하는 경우 이 고래 기법은 선행성 매매입니다. 실전 매매에 준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실전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항상 매일 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여기서 현대 바이오를 볼까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전 매매. 근데 이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선행성 매매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후행성이 아니라 선행성.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 보시게 되면 현대 바이오가 추세가 오히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전환돼가지고 또 밑에 보면 거래량도 완만하게 그렇게 크게 등락폭은 별로 없습니다. 이럴 적에 갑자기 거래가 늘어나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기 매물 때 저항을 받습니다. 또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50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릉등이 이렇게 붕덩 빠졌다가 서서히 50까지 올라가고 50에서 60으로 전환될 적에 그럴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급등할 때 저항을 받기 때문에 시가야 반락할 적에 본래 매수 기본이라고 하는 경우는 당일 5일선 가격을 항상 기준점으로 시가 이하 분할 매수 관점에서 720에서 아래 가서 있다라고 하면 바닥을 탈출하는 상태, 바닥을 지지받는 상태, 진정한 바닥의 기준점은 721선으로 항상 보면서 분할 매수 비중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재 순환 매로도 바이오 관련들 많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고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상단 추세가 항상 저항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단 추세 저항대로 우리가 항상 일반적인 매도 이득 실현 관점 이렇게 나가요. 근접할 적의 매도, 근접할 적 매도, 근접할 적 매도. 그러나 5일선이 붕괴 추세가 꺾이게 되면 하단 추세까지 조정권에 대비해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재차 5주선을 회복할 적에 주봉이니까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의 관점. 이럴 적에 3바타가 맞으면 추격 매수도 가능하지만 3바타가 맞지 않는 상태,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시가에 반락할 적에 조정을 받을 적에만 저가 매수, 분할 매수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이 2개월째 박자 개념이죠. 주식은 항상 때를 사야 되기 때문에 5개월 이동폭에서 붕괴된 달러부터 하나, 둘, 셋. 다음 달이 변곡점이 됩니다. 이번 달에 급등세가 나타난다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등성으로 보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이격률 기가 조정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좀 병행하면서 행보등나 기가 조정을 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강남 큰선님. 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AI, 바로 이제 AI 시대가 앞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데이터 솔루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빅데이터 관련된 통합 서비스 제공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픈베이스에서 물적 분할한 기업입니다. 바로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 보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빅데이터 쪽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클라우드 서비스, 바로 이제 저장 공간이 있어야겠죠.
5G 통신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AI에 대한 여러 가지 바탕을 까는 어떤 기초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결합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야 그런 AI가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에 대한 기준을 손저가를 잡고 상승에 대한 여지를 볼 수 있겠고요. 혹은 5개월 이평선에 대한 지지 속의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과거에 첫째도 AI요, 둘째도 AI요, 셋째도 AI요. 그 얘기하고 나서 국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어떤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바로 과기부 장관의 최경 장관을 후보자로서 이제 발탁했죠. 왜 그분이 특이한 거냐? 바로 세계적으로 권위자라 볼 수 있는 반도체 전문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설계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AI에 대한 향후에 대한 성장에 초점 맞추는 어떤 정책 속에서 이 분의 어떤 장관의 후보로 올려놨다는 자체가 앞으로 AI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다. 과거에 김대인 정부 시절에 인터넷 시대 붐, 이제는 AI에 초점 맞춘 이런 정책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을 때는 긍정적 관점을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월봉 차트에서 긴 윗꼬리가 나왔죠. 이번 달은 아랫꼬리가 길죠. 위아래가 길다는 것은 더 이상 밀렸지만 또 올라오면서 뭔가 혼란스러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락이 수년 동안 내려가다가 변화가 나타난다. 바로 이걸 바닥 신호하고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5개월선이나 20선 갖고 상승을 이어간다면 여기서 변곡점의 형태 속에서 탄력적 상승은 가능한데 단점은 뭐 투자 심리가 일봉상 과열권에 놓여있고 종합주가지수가 쌍바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정지우 전문가님. 네, 오늘은 일단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 하나, 그리고 IT 종목 하나 또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바이오 톡스텍이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국내 제약사 중에 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가는 기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 비임상 시야로 1위 회사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죠. 일단 투자 심리도가 오늘부터 50 이상으로 빨갛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빨갛게 올라오고 있죠. 무엇보다 이 회사의 이제 장점으로 봤을 때는요. 셀트리온이 2대 주주로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일단 바닥에서부터 이제 쌍바닥 패턴이 오늘부로 형성이 됐고요. 이제 전고점 부근에 상단 추세를 그어보면 저 위에 7,300원대 부근을 상단 추세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일단은 지지권 같은 경우는 5,000원 중반, 그리고 상단 추세 저항권은 7,300원대 이 부분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100개월 이평선 부근에 근접해 있는 종목이죠. 일단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고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번 주부터 5주선이 첫 회복되고 있는 위치 속에 있죠. 주식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첫 21선 돌파와 함께 주봉상 5주선 회복될 때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해서 5주선 회복 21선 돌파한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기조가 상승 쪽으로 전환되려고 하면 이제 반락시 다시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최근 들어 비만, 비알코올성 간염, 지방 간염 치료, 특허 취득, 국내에 특허 취득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이제 급등세가 나왔던 또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이 바이오톡스텍 일단 단기는 내일 3일째 갑자기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는 이제 경계 이후에 재차 5일선 근접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일 재차 5일선 부근 반락 시에는 다시 저가 매수 기회를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 잡고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오톡스텍 일단 재무 상태 양호하고요. 실적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부실주 관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죠. 이제 신약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화평법 또 수혜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바이오톡스텍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캠시스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전일에는요.
이 카메라 모듈 업체 기억나실 거예요. MC넥스 같은 경우 설명드리고 오늘 기관 쪽 대량 매수와 함께 급반등이 나왔죠. 그만큼 실적이 이제 IT 업종은 하반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종목, 특히 상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 거의 카메라 모듈 업체 업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캠시스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밖에 안 될 정도의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선 일봉상 지금 추세를 돌파하면서 재차 저 위에 60일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향후 2,000원대 중반대를 돌파하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전 고점 부근은 저항권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돌파하면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캠시스 같은 경우 일단 무엇보다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사전 예약만 3,000대를 받고 8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실질적인 판매량 추이에 따라서 역시 주가의 또 방향이 또 결정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쪽에 이익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굉장히 실적에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캠시스는 갤럭시 노트 10의 후방 초광각 카메라를 이제 갤럭시 노트 10에 공급하는 또 메인밴드 업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판매량이 급증하면 또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전 예약만 갤럭시 노트 10 벌써 전작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급증했다라고 하죠. 130만 대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캠시스 전기차 플러스 카메라 모듈 일단은 이 두 부분이 이제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죠. 한 번도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거래 없이 눌림목 조정 주고 나서 이번 달에도 하단 추세 터치하고 나서 5개월 평선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내년도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캠시스 비나 같은 경우 또 상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 캠시스 비나에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200억 이상 투자가 들어온 또 회사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는 이 하단 추세를 지지권으로 보고 매매 전략에 양호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21선 돌파가 이뤄진 만큼 21선 부근을 또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두 종목 또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크 소님. 네. AI 하는데 AI는 언제 가느냐? 그게 월봉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세 개의 봉에 대한 형태를 띠면서 우리가 흐름을 보는데 그다음에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워낙 하락이 컸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받았던 만큼 일시적인 조정이 같이 나왔지만 이제 월봉에서부터 여기 짧은 상태의 시작 국면이라는 개념에서 지금부터는 잘 이어가신다면 좋은 결과 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AI인데요. RF세미도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데이터 솔루션도 월봉이 시작 국면인데 이제 RF세미도 20개월 이평선이 이제 막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월봉 가지고 대응한다면 20개월 이평선 붕괴 시 매도, 회복 시 재매수 다시 이어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짧게 한다면은 일봉에서 거래가 실려 있는 전저점 그 하락장형의 음봉에 요 봉을 깬다면은 그때 매도, 하락 피하고 다시 22선 돌파 시 매수를 다시 한다거나 20개월 이평선 회복 시 재매수 해가지고 다시 이 중간에 끊어가면서 하는 거지 뭐 AI가 좋다 해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어가면서 계속 도전하다가 보면 이 월봉에서부터 연속적 상승에 대한 여지를 높게 볼 수 있는 이제 구간에 진입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공략에 초점 맞추는 전략에 추가적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네. 자, 현재 핵심 소재 관련된 후성을 좀 볼까요? 고래 기법은 때를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어떤 뉴스 호재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힘의 균형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도 잘 봐야 되고요. 자, 후성 같은 경우 현재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가 아직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투자 심리도 50여로 내려와 있어요. 또 밑에 보면 단기 지표도 50여 내려와 있고 현재는 행보 등락.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5일선을 회복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일 5일선을 회복,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지지받으면 이렇게 우상향 3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추세는 잘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 또 대기 매물대 지지를 잘 받는 상태 여기서 핵심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아무리 실적 뉴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가 늘어나지 않으면 행보등을 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방향성,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는 전략. 주식은 항상 방향성을 보고 확인 매매하는 것이 좋아요. 항상 조금 돈을 좀 더 주고 사더라도 항상 방향 확인을 해가면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고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기 매물대가 좀 상존돼 있죠. 그래서 항상 좀 더 행보 등락을 보일 것 같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지난 달이네요. 고래등이 보인 상태에서 이번 달 추세가 전환 안착하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전형적인 고래기법 파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LNF. 자, 이 LNF를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 5,000원대에서 고래기법 파동 1, 3, 5, 7, 9, 11, 11배. 그래서 현재 11배까지 올라갔죠. 이것이 전형적인 고래 파동입니다.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다시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대세 B 상승 파동 현재 시작점으로 갈 것인지 붕괴될 것인지 그렇지만 제가 볼 적에는 연말 전초 연말 전 상승 대비 제가 볼 적에는 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 바로 거래입니다. 봉 하나가 한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거래가 좀 느는가를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 거래가 는다라고 하면은 밑에 이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종가 개념으로 5개월 이동평을 회복한다면 적산빙이 발생되는 것이고 바로 위에 대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래가 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거래가 감소해서 보이고 급등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강세 패턴.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조정도 전형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현재 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어저께네요. 아주 급등세가 나타났네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다고 하면 오늘 오전 안착하는 상태. 이렇게 이제 안착을 한다면 추세가 전환돼야 되겠죠. 추세가 전환되고 바로 가나요? 아니죠. 하나, 둘, 셋, 3일째. 자, 회복, 지지받고 그 다음에 3일째. 가냐, 못 가냐. 그래서 3일째는 방향성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위로 가면 우위로 따라가는 것이고 밑으로 가면 경계를 하는 것이고 이럴 적에 반드시 3바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 단기집도 고래방이 재패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이미 저번 주에 지수에 대한 상승 말씀드리면서 매수 상승했죠.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에 대한 흐름은 곧 조정을 받을 것이다. 8월 7일부터 불매운동 관련주가 쭉 떨어졌죠. 그리고 대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강세가 나올 것이다. SFA 반도체 거의 상한가에 급등을 했죠. 이렇게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MTNW 검색 후에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22시, 10시에 오후 10시에 공개 방송 때 같이 한번 흐름을 같이 공부하면서 내일 당장 급등이 될 수 있는 테마주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호 전문가님. 네, 지금 바로 8시에 제가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MTNW 들어오셔서 바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삼성에 대한 부분 중요성을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히든카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놓치지 마시고요.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굉장히 코스닥, 삼성 이런 부분들을 성공투자의 키워드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린이님. 내일 아침에는요, 제가 머니투데이 MTNW 실전 생방송을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고래기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이고 0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제가 집중적으로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